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장마가 또 시작이 된다고 하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컨디션은 어떠신지요? 우리나라 전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남북 공동사무소 파괴, 도발 또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또 보류 우리 특별히 오늘 지금 우리 더좋은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이 지난주 우리 시사대담에서 마쳤습니다. 정확하게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의 현명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 또 다시 한번 시사대담에서 또 짚어보고 또 정확한 팩트체크 또 확률을 또 기대해보는 그런 순서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우리 두 분이 대립각을 지금 엄청나게 세우고 있는데요. 국민들도 바라보는데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대통령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생하고 협력해서 같이 일을 잘 추진해 나가는데 초점은 검찰 개혁에 우리가 초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람은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이사장님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공부하는 시간을 먼저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수직입니까? 불가근 불가원에 가는 게입니다, 사실은. 그럼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법적으로 보면 예. 사실 이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 이제 추천을 하죠. 예. 그런 경우인데 느낌은 더 세게 보이거든요. 급수로는 또 같은 장관급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급수로는 검찰총장도 장관급입니다. 아, 지금 급수로? 예. 공무원 급수로? 예. 그리고 근데 이제 검찰청법 제8조를 보면 검찰청법 제8조. 예. 이제 장관에게 예. 검찰에 대한 그 수사 지휘권이 있어요. 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휘하거나 중단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마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천정배 장관이 그거 한번 해가지고 예. 아주 시끄러웠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그 감찰권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자기 권한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수사지권이냐 마이냐 이런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그런 수직적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살짝 잘 되려고 하면 수평적 관계가 잘 유지가 돼야 된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 분명히 수직적 관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게 쉽지 않은 관계죠. 그 맥락이 잘 그 환경에서는 잘 조성되지 않고 있군요. 예. 검찰의 그 특수적인 자기들만의 리그가 빚어내는 그런 어떤 함몰된 사고도 있겠죠. 예. 긴장 관계인데요. 과거에는 주로 장관이 검찰 출신들이 많이 갔어요. 많이.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런 경우가 조금 살짝 탈피되면서 외부에서 우리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이거든요. 예. 이제 당 대표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근본적인 것은 과거에는 검찰총장을 지냈거나 아무튼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많이 갔었기 때문에 요즘처럼 그런 긴장 관계가 특별하게 없었는데 어떻든 간에 검찰 출신이 아닌 분이 그 장관으로 가고 그랬던 가끔 그런 긴장 관계가 조성되기도 하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이제 질문 2번 넘어가기 전에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검찰 출신이 검찰총장, 당연히 검찰총장은 되겠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차관은 보통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김호수 차관이 옷을 벗었는데 장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꼭 검찰 출신 장관이 돼야 된다라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간에 너무나 한쪽으로만 그렇습니다. 특히 검찰의 조직은 이제 상하관계가 분명한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 상하관계가 분명한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보면 장관을 꼭 검찰 출신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권에서 이제 불을 지피고 있어요. 예. 자, 맹폭을 하고 있는 듯한 지금 이제
거대 슈퍼 여당이 되다 보니까 의원들도 또 이제 각 곳에서 이제 입심이 있는 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서른 의원까지 나 같으면 그만두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만두는 게 바람직합니까? 윤석열 총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내려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근본적으로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그 제도적으로 예,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통령 임명을 했지 예. 않습니까? 다 박수 그리고 쳤지 이제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윤석열 총장이 임명될 당시 네. 지금 오히려 보호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통합당의 경우는 예, 반대를 했었고 예, 지금 집권 여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굉장히 칭송을 했던 창의 존경을 하는 예. 그런 거였는데 지금에 와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고 해서 총장을 사퇴를 요구하는다 내라는 것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기가 보장되는데 특별히 물론 그 사퇴해야 할 그런 구체적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예. 지금은 좀 아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쪽에서 계속해서 포화를 집중을 하는 것은 마치 어떤 죄가 있어가지고 하느냐,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통령도 화해와 상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반북회 정책협의회에서 장관, 총장 다 그러던 이제 관계부처 적어도 검찰 개혁에 방점을 두는 서로 협력을 해라.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출범하게 되는 공수처 관련해서 좀 속도를 내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것을 어찌 보면 지금 검찰총장 사퇴 이걸 가지고 논란을 시키지 마라. 빨리 검찰 개혁의 속도를 내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장관이나 총장이 서로 잘 긴밀한 협조를 해라. 그런 데 방점이 있다라고. 네, 어느 정도는 교통정리가 지금 대통령이 지금 그렇죠. 해주신 거죠. 예. 더 이상 언급이 좀 안 돼. 예, 불필요한 그리고 거죠. 예. 그리고 당 대표 이해찬 대표께서도 윤석열 총장이 윤자덕거리지 마라 한 구령을 내렸어요. 어떻든 간에 그것이 전국의 흐름상 지금 여야가 굉장히 아직 원구성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네. 상황에서 네. 그런 걸 가지고 또 국민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치 거대 여당의 그 한 무더기로 예.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되어버릴까봐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편으로 돌아서요. 검찰총장이 지금 그 아낀다고 하는 표를 뭐하고 나름대로 코드가 같은 이제 한 클럽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미스터 한 정도까지만 언론에는 다 이제 법률까지 나왔는데 이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임명되고 나서 네. 이제 대검 간부라든가 인사를 할 때 우리가 좀 눈여겨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눈여겨봐요. 예, 이분이 이제 특수부 출신 아닌가요? 네. 그때 당시 이미 인사 과정에서 특수부를 너무 챙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이미 회자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의 검찰들이 굉장히 말은 못했지만 불만이 심각했었지요. 어찌 보면 표면화되진 않았지. 예,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면서 검찰 인사를 통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조정 국면으로 갔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제19 감싸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어찌 보면 채널의 기자와 직계 후배 검사와 관계 이런 것이 이제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인데 사실 드러났죠. 예,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네. 그 전에 이제 나경원 의원 관련 사건, 또 패스트트랙 사건, 또 그 윤석열 장관 총장의 장모님 사건 이런 경우는 왜 빨리 수사진 적이 없고 과거에 조국 수사장관 사건 때는 그냥 온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그냥 번개불에 했죠. 통과버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비교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해서. 예,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제19 감싸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여론에 회자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이제 그렇게까지는
볼 필요는 없다. 아니죠. 어떻든 간에 그것은 재식 감싸기의 한 측면이 있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보여질 수 있다. 예, 제가 방금 지적했던 그런 사건들 제대로 잘 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인데 지금 자기들하고 얘기한 게 좀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사의 진짜 그래요. 속도가 예. 더딘 그리고 뭐 조국 장관 사건에서 보듯이 그런 경우 그냥 모든 검찰력 총동원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수사라든가 이런 것이 형평성이 좀 안 맞다. 거의 뭐 그렇기 때문에 제식 감싸기 예. 얘기가 나온 것 거의 일망타진식으로 했죠. 예. 예, 그때. 그래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절대 물러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 워낙 또 무게감이 있으신 분이고요. 뭐 또 어디 언론에서는 뭐 누구 또 지역의 어떤 정가 또 중앙의 정가에서는 뭐 대통령 선거까지 나온다 뭐 이제 그런 여론들이니까요. 또 그런 말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윤 총장께서의 본인이 거취를 내려와야 될 명분은 전혀 없죠. 예, 사실상 이제 그 과거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집권당에 밑보이면 얼른 옷을 벗었던 게 안 맞아버리게. 예. 자기 자신이. 예. 근데 지금의 경우는 윤 총장이 스스로 옷을 벗는 것조차도 어찌 보면 집권 여당에 또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이거. 그게 딜레마입니다. 예. 지금 여권의 딜레마입니다. 그렇지요. 예. 왜냐하고 하면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참 60%를 넘었다가 지금 한 10% 정도 싹 빠졌단 말이죠. 예. 그것은 단순히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해서 그런 현상이 보여진 거거든요. 결국은 거대 여당이 출범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대 여당이 출범한 것은 그만큼 많은 책임을 져라고 하는 국민들의 여망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책임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여전히 야당의 원내대표는 저를 순방하고 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조차도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에게는 커다란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사퇴를 하지 않을 걸로 보고 특별히 이제 또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을 지금 한국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 그 검찰 내 식구인 임은정 검사라고 임은정. 그분이 아주 검찰에 대해 쓴소리도 많이 하고 뭐 계획적인 발언을 많이 했던 검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윤 총장 체제가 들어와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은정 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그냥 노코멘트 해버리는 어찌 보면 그런저런 정황들을 좀 보면 당분간은 적어도 사퇴를 하는 것이야. 뭐 아직 1년도 못 채웠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한참 더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이야기했던 것은 뭐 임기가 보장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 관계 또 여러 가지 그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어떤 영향력 뭐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주셨는데요. 지금 앞으로는 이제 검찰 개혁이 또 어떻게 본다라면 대통령께서 가장 그 주문하는 것이고 또 국민의 또 열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개혁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한번 조언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분이 하실 분 것 같습니까? 검찰 개혁은? 사실은 그 쉽지는 않죠. 할 의지는 있어 보니까 난 그게 궁금해요. 쉽지는 않은데 의지는 갖고 계신 분입니까? 결국 쉽지는 않은데 그분이 적어도 임기를 채우는 검찰로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총장을 임명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국민적 여망인 공수처라든가 검찰 개혁에 어느 정도 협조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초심이 흔들린 걸로 보입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흔들린 것은 왜냐하면 이분은 어찌 보면 여론에서 얘기하는 검찰주의자거든요. 철저한 검찰이거든요. 그래서 조직 그 검찰의 그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제 선후배들로부터 이러저런 압박도 받을 수도 있고 검찰 내 자기들 그 특수부 출신들의
후배들로 어떤 압박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고뇌가 있어 보이네요. 어떻든 개혁은 뭐 어느 정도 할 걸로 보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정도까지 개혁은 좀 쉽지 않지 않겠냐. 어렵네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점이 100% 완벽은 없다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와 함께 우리 윤석열 뭐 파동이라고 하죠. 뭐 도발까지는 아닌데요. 신선한 이런 갈등 구조 또 그것은 오직 그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였던 것처럼 상생과 협력이라고 하는 그 두 쌍두마차 하에서 공수처법과 함께 국민을 바라보는 검찰로 다시 한번 태동되길 또 그리고 약간 초심에서 지금 국민들이 아슬아슬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검찰총장도 국민의 그 목소리에 더욱더 부응해 주길 그렇게 바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제작의 오수량 저는 아나운서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